중구 문화 해설사 문태광입니다. 오늘 초랑외관의 아시나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한반도의 고유 문화를 지켰던 이 한반도 조선의 르네상스가 있었습니다. 그 르네상스는 조선 숙종 때부터 정조 7세까지 이르기까지 120년간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는 일본에서 우리 인상과 교환되었던 은이 많이 들어와서 그 은으로부터 중국의 문화를 이렇게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를 이루었고, 더구나 그때는 전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없었다. 그 당시에 중국은 명나라가 건국이 되고 일본은 내란 끝에 실정막부가 건설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북쪽에는 오랑캐가 쳐들어오고 남쪽에는 왜구가 쳐들어오고, 조선 정부에서는 한시 한 날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날뛰는 왜구들을 나다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외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185년간 부산포회관,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로 영도의 전령도 외관 7년, 두모회관 70년, 그리고 여기 초랑외관이 근 200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날뛰는 왜구를 마모시킬 수 있고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랑외관은 194년 동안 이룩되면서 병자수호조규 이후로 이거 사라지고 맙니다. 그동안에 이 초랑외관은 우리 조선의 그 문화와 일본의 문화와 그리고 제3의 문화가 흡수돼서 우리에게 많은 문화를 갖다 주었어요. 즉 말해서 화장실 문화, 다다미, 그리고 담배 등 여러 가지 문물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선 자리가 바로 200년 전에 초랑외관 자리입니다. 거기에 5개의 신사가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사의 위치는 부산 타워가 있는 자리가 뭐가 있었냐면 상업의 신인 도화 신사가 있었고, 이수신 동상이 있는 자리는 항해 곤비라 신사가 있었고, 그 옆에 한복 체험관이 있는 자리는 옥수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올라오는 에스카레이터 중간 정도 보면 2타 선원이죠. 그 자리가 변제천 신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 옆에는 조비나 신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5개의 신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 차례는 이 아래에 있는 간수가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 자리가 이 간수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간수가의 숙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아로마 모텔이고, 이 뮤 호텔 자리가 간수가 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간수가의 흔적은 다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37계단, 이것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는 이 위쪽이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밑을 바라보면서 이 외인들의 동향 을 다 살필 수가 있었고, 더구나 앞쪽에 바라보는 쪽이 대마도 사선화항을 바라볼 수 있었다니. 그러면 그네들이 올 때 사선화항에서 봉화를 피우고, 또 여기에 바로 뒤에가 봉수대죠. 봉수대에 또 봉화를 피웁니다. 그래서 배에서도 봉화를 피워서 서로 봉화로서 교신을 해서 이게 배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간수가가 지나고 난 후에 이사청이 되었을 때 순종 황제가 하루 주무시고 갔던 곳이 바로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동향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포외란 전에는 14개의 절이 있었는데, 나중에 14개의 절을 전부 다 통합시켜서 하나를 만듭니다. 하나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동향사 절입니다. 이 동향사는 대마도에 있는 이저하라에 있는 서산사의 말사로서 거기에서 파견된 스님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200년간 근무를 할 때 일상적인 불사, 그리고 또 외교문서 정리, 그리고 사망자 처리, 또
이런 등등의 일을 보게 됐는데 여기에 외교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스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가와나베라라는 그 스님은 여기에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돼서 더 있고 싶어서 시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 울면서까지 여기에 머물고 싶었다 하는 막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다음은 계시대청 자리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LG 25시부터 지금 요 섬진강까지 요 자리가 계시대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교육된 것은 소가죽, 소발톱, 인삼, 황잠 뭐 이런 것을 주로 수출을 했고 수입을 한 것은 동, 그리고 은, 납, 단복, 염료, 그리고 물소뿔. 물소뿔은 활을 만드는 재료였기 때문에 상당히 귀중하게 여겼던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이 계시대청의 해수로는 그때 조선 국정의 최고에 있던 비번사에서는 월 10번을 열자 그랬고 동래부사 조존성은 월 3번을 열자 그랬고 그 뒤로 1610년도에 들어와서는 38장 즉 말해서 월 6번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출입자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중앙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한 20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성과가 미흡하다 해서 다시 동네 부사가 44명의 사람을 정해서 교육을 하도록 했고 그 교육을 할 때 월 1000냥의 그 영업세를 받았습니다. 그 영업세를 받았을 때 그 영업세로서 만산 별호군 그 대포 부대죠. 그 부대에 200명에게 급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지금 부산 호텔 맞은편에 가면 조시가 열렸습니다. 이 조시가 열렸는데 그 조시는 남녀 한 5 내지 60명의 장사꾼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의 이 초랑외관에서는 건장한 남자들이 한 500명 남자들만 거주했기 때문에 그 시장이 열리면 전부 다 여자들한테만 물건을 팔아주고 남자들한테는 상당히 물건을 팔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실록에 의하면 여성을 파는 행위다 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문란한 행위로 여겨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남자들만 상인들만 허락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상 확대되고 대각사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산타워에서 국제시장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요 3대청의 위치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초랑외관은 그 동간에도 3대청이 있었고 서간에도 3대청이 있거든요. 여기는 서간 3대청 중에서 중대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숙소였죠. 저쪽에는 행정 업무를 봤습니다만은 여기는 숙소로 이용했던 참판사 이상의 분들이 여기에 와서 거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1877년에 여기가 병자수조교 이후로 교토에 있는 그 보는사의 오쿠무라 엔신과 오쿠무라 이옥고가 여기에 와서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877년에 절을 열었고 그 뒤로 1954년에 국제시장에 큰 화재가 일어날 때 이 몽땅 태워버리고 나서 여기에 다시 절을 1970년도에 대각사를 짓게 됩니다. 갑신정변이 날 때 일본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한 40여 명이 대학파 사람들이 모이더래요. 그 중에서 이동인이라는 분이 스님으로서 일본의 6차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될 때 그때에 그분은 석유하고 성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업적을 고종 황제는 그분에게 참모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하면서 다시 그 총포와 군함 이런 것을 들어오는데 그분을 파견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분은 어느 수구파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살해되고 맙니다. 이 대각사 내에는 일본인 절로서 여기에 보면 후쿠다가 기증한
종이 있나 하면 뒤쪽으로 가면 옛날 초랑외관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우물도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웅전은요 한 300여 평의 건물로서 중앙에 기둥이 없습니다. 기둥이 없고 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단한 건물이죠. 그리고 거기에 가면 아미타불이 있는데, 그 아미타불은 16세기의 목상으로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리탑은 옛날 세계 불교대에서 태국에 있는 성녀들이 가져온 진신사리 25가가 보관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끝으로 초랑외관은 대일무역창구로서 사회적으로나 통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왔습니다. 정말해서 초랑외관은 조선왕조의 주도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기에 3대청, 동간에 3대청, 서간에 3대청이 있습니다만, 그 3대청은 사실은 조선왕조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00년째 조속을 해오면서 21번의 대정축공사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조선왕조가 만들어준 겁니다. 하나의 일개의 치외법권 지역이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로 동북아의 거점, 세계 제2의 물류의 플랫폼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옛날 초랑외관에 하나의 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강북로 거리가 일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날 초랑외관에 만들 때 조선 왕조가 만드는 하나의 골격이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인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초랑외관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구문화해설사 문태광입니다.